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올해로 70인 박복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45이 된 큰아들 박성진을 내려다보았다. 옆에서 3살 터울인 딸 박미영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수건을 비비고 있었다. 엄마, 오빠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 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래,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냐? 성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좀 큰 금액이에요. 5억 정도만. 복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5억? 네,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상가를 담보로 잡으면 충분히 나와요. 서류만 좀 도장 찍어주시면.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모은 재산의 마지막 조각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이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첫 번째 사업 자금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성공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미영이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잖아요. 복자는 잠시 망설였다. 뭔가 이상했다. 성진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왜 계속 돈이 필요할까? 그리고 미영은 왜 남편이 아닌 친정에서 돈을 구하러 오는 걸까? 성진아, 내 사업이 정확히 뭐라고 했지? 아, 그게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카페 프랜차이즈라고 했는데, 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다. 아, 그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복합사업이라고 하죠. 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에 도장을 꾹꾹 눌렀다. 자식들이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보라고. 고마워요, 어머니. 성진과 미영은 서류를 챙겨 들고는 서둘러 일어났다. 그런데 성진아, 미영아. 네, 어머니. 너희들 요즘 나보러 왜 이렇게 자주 안 와? 성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요. 사업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그때 효도할게요. 자식들이 나간 후 복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린 성진과 미영을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때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각오였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서예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사회복지사 김민서였다. 아이고, 민서야. 어쩐 일이니?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복자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자식들은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그만이었는데 이 아이는 목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을 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할머니,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수지가 할머니께 그리던 그림 완성했거든요. 수지는 민서의 9살 딸이었다. 한 번 본 적 있는데 할머니라고 부르며 쏙 안기던 아이. 그래, 그래. 언제든 와라.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내 자식들보다 남의 아이가 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걸까? 복자는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바라보았다. 자식들이 모르는 비밀 계좌. 만약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험이었다. 과연 이 돈까지 자식들에게 줘야 할까?
그리고 만약 자식들이 이 돈의 존재를 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복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할머니, 수지가 왔어요. 다음 날 오후 민서와 수지가 복자의 집을 찾아왔다. 수지는 뛰어가며 복자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아이고, 우리 수지가 이렇게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게. 정말요? 와. 민서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수지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언제든 와야지. 그런데 민서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민서의 왼쪽 뺨에 옅은 멍자국이 보였다. 민서는 당황하며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했다. 아, 이건 그냥 문에 부딪혀서요. 복자는 알아챘다. 저런 멍은 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때린 것이었다. 수지야, 할머니랑 부엌에서 과자 가져오자. 수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서 복자가 조용히 물었다. 수지야, 엄마가 어디 다쳤니?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가 또 화났어요. 엄마한테 돈 없다고 소리 지르고 때렸어요. 복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민서가 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거실로 돌아오니 민서가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복자가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성진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다. 뒤따라 미영도 부스스한 머리에 화장이 번진 얼굴로 나타났다. 누구야 이 사람들? 성진이 민서와 수지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 이 사람들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성진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우리가 급한 용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내보내세요. 성진아, 그게 무슨...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미영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오빠 사업 다 망했고 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어요.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민서가 수지를 안고 일어났다. 할머니, 저희는 이만. 잠깐. 성진이 민서를 가로막았다. 이 여자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뭔가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요양원에서도 봤는데 왜 자꾸 우리 어머니한테 들러붙어? 오빠 말이 맞아요. 할머니들 외롭다고 이용해서 유산 빼먹으려는 여자들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복자가 벌떡 일어났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성진이 민서를 밀치며 소리쳤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지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그 순간 복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당장 나가. 둘 다 나가. 어머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남의 집에 와서 멀쩡한 사람들한테 뭔 짓거리야.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급해요. 돈이? 돈? 또 돈이냐? 복자가 지갑을 열어 몇 장의 지폐를 바닥에 던졌다.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그래, 너희가 누구냐? 내 자식이지. 그런데 내 자식이 이래도 되는 거냐? 성진과 미영이 돈을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겠어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어머니. 문이 쾅 닫혔다. 복자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서야. 내 잘못이 아니다. 복자는 수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수지, 울지 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자신이 기른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민서와 수지가 집에 간 후 복자는 비밀 통장을 꺼내 보았다. 이 돈마저 저 아이들한테 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 재산까지 다 주신 거죠? 성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확인했다. 복자 명의의 마지막 부동산까지 모두 넘어간 상태였다. 그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복자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구들도 하나둘 팔려나가고 이제 남은 건 낡은 소파와 TV뿐이었다. 어머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꼭 보답할게요. 미영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이미 눈은 시계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성진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왜? 무슨 뜻이냐? 아, 그게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더라고요. 또래 할머니들도 많고 간병도 해주고. 복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희들, 설마.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은 호텔 같은 곳도 많고 어머니 같은 분들끼리 지내시면 훨씬 좋아요. 미영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래요. 우리는 사업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성진이 이미 준비해온 요양원 팸플릿을 꺼냈다. 여기 행복 실버타운이라고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이미 예약해놨어요. 예약을 해놨다고? 네, 다음 주에 입소하시면 돼요. 짐도 우리가 정리해드릴게요. 복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데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신고려장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편안한 곳에서 모시는 거예요. 신고려장? 복자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깨달았다. 고려장. 늙고 쓸모없어진 부모를 산에 버리던 그 고려장을 현대식으로 포장한 것이었다.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 시작하려면 정신없이 바쁠 거고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 답이라는 거냐? 맞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만해. 복자가 소리쳤다. 너희들 진심이 뭔지 이제 알겠다. 내 돈 다 빼먹고 나니까 이제 짐이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성진과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진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이제 각자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엔 너무 힘들어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복자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 일주일 후에 차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짐 정리해 두세요. 성진과 미영이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복자가 불렀지만 둘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요양원 생활 잘하세요. 가끔 면회 갈게요. 문이 쾅 닫혔다. 복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저예요. 민서예요. 문을 열자 민서가 수지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서야. 복자는 민서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복자는 자식들이 한 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신고려장이라는 말까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민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할머니, 정말 요양원에 가실 거예요? 어쩌겠니? 갈 곳이 없는 걸. 할머니. 수지가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아이고, 수지야. 고맙지만 그럴 순 없다. 왜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인데 왜 나쁜 곳에 가야 해요? 수지의 순수한 말에 복자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할머니, 진짜 요양원 가시게 되면 저도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드릴게요. 너도 거기서 일하니? 네, 사회복지사로 일주일에 몇 번 가거든요. 그래도 할머니가 계시면 더 자주 갈게요. 민서의 따뜻한 말에 복자는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꼭 잘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복자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식들은 자신을 완전히 이용만 하고 버렸다. 그런데 정작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 남의 아이였다. 정말 아이러니하구나. 내 자식보다 남의 아이가 더 자식 같다니. 복자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머니,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성진이 차키를 돌리며 재촉했다. 복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다. 평생 모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몸뚱이 하나만 남았다. 행복 실버타운 입소 환영합니다. 요양원 입구에는 환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복자에게는 절망의 문처럼 보였다. 어머니, 여기 좋죠? 시설도 좋고.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미영이 형식적으로 말하며 서둘러 인사했다. 벌써 가냐?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성진과 미영은 복자를 데스크에 맡기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다. 복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박복자 어르신이시죠? 저는 간병팀장 정수진입니다. 차가운 미소의 간병팀장이 복자를 안내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4인실이고 같은 방 어르신들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할머니가 있었다. 모두 무표정하게 복자를 바라보았다. 새로 오셨구나. 나는 김순덕이야. 여기 온 지 3년 됐어. 안녕하세요. 복자가 인사하자 옆 침대의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자식들이 면회 온다고 금방 집에 갈 거라고. 근데 말이야. 이영자 할머니 그만해요. 순덕이 말렸지만 이영자는 계속했다. 난 여기 온 지 5년이야. 내 아들도 처음엔 자주 온다고 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도 안 와. 복자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자를 보며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또 새로 버려진 할머니네. 요즘 자식들은 정말 무정해. 그래도 처음엔 다들 희망을 가져. 나중에 현실을 깨달을 텐데. 복자는 식은 밥과 짠 반찬을 보며 식욕이 사라졌다. 집에서 직접 차려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워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진과 미영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복자 할머니, 오늘 프로그램 참여 안 하세요? 간병사가 물었지만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돌아보니 수지가 뛰어오고 있었다. 뒤에서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따라왔다. 수지야. 민서야. 복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피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지가 복자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 어때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견딜만하다. 하지만 복자의 표정은 말과 달랐다. 눈가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할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제가 여기 사회복지사로 일주일에 3번 와서 할머니 꼭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민서야. 할머니, 이거 봐요. 수지가 새로 그린 그림을 꺼냈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림이었다. 우리 수지가 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여기 정원 예쁘더라고요.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자녀분들은 안 오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번도 안 왔다. 아마 영영 안 올 것 같다. 복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서려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괜찮다. 이제 포기했다. 하지만 복자의 눈에는 분명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할머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수지가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수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할머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수지의 순수한 말에 복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다. 그때 복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성진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양원 생활 어때요? 너, 지금까지 왜 연락도 안 했냐? 아,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낸다고? 내가 나를 여기 버려놓고? 어머니,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라고. 그만해라. 무슨 일이냐? 성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게 혹시 어머니 명의로 더 남은 재산이나 통장 같은 거 없어요? 역시였다. 돈 때문에 연락한 것이었다. 없다. 너희한테 다 줬잖아. 정말요?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거 혹시. 정말 없다고. 복자가 소리치자 성진이 당황했다. 아, 네. 그럼 잘 지내세요. 나중에 면회 갈게요. 통화가 끊어졌다. 민서와 수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복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자식들아, 너희들이 내 단물을 마지막까지 다 빼먹고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자는 가방 깊숙이 숨겨둔 비밀 통장을 생각했다. 자식들이 모르는 마지막 카드.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민서와 수지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알겠구나. 복자의 눈에 새로운 의지가 타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 선택은 이제부터였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한 달 만에 성진과 미영이 요양원으로 급하게 찾아왔다. 복자는 정원에서 민서, 수지와 함께 있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미영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민서와 수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 사람들은 또 왜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됐어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미영의 무례한 말에 민서가 당황했다. 미영아, 그게 뭔 말이야? 복자가 화를 냈지만 성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우리 정말 급한 얘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할머니, 저희는 이만. 민서가 일어나려 하자 복자가 손을 잡았다. 아니다. 민서야, 너도 들어라. 어차피 숨길 것도 없다. 성진과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 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그거 다 사기였어요. 뭐라고? 제가 투자한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 조폭이었어요. 돈 다 떼이고 지금 이자만 매달 2천만 원씩 내라고 해요. 복자는 경악했다. 2천만 원씩? 네. 그리고 미영이도.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애들 완전히 망가졌어요. 큰애는 학교에서 도둑질하다 걸렸고 작은애는 성관계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대요. 세상에. 그래서 애들 상담비, 치료비로 매달 500만 원씩 나가요. 정말 미치겠어요. 성진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혹시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이나 재산이 있으면.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요. 우리 정말 죽어요. 미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풍비박산이에요. 조폭들이 집까지 와서 난리치고 아이들은 소년원 갈 것 같고 복자는 자식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다. 그럼 처음부터 왜 그런 일을 벌였냐? 어머니,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지금은 정말 급해요. 성진이 복자의 팔을 붙잡았다. 요양원비는 누가 내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자가 당황했다. 실제로 비밀 계좌에서 요양원비가 나가고 있었다. 그건 어머니, 역시 숨겨놓은 돈이 있었구나. 성진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너희들. 정말. 복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미영이 다그쳤다. 엄마,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민서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강요하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성진이 민서를 노려봤다. 그리고 당신 혹시 우리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죠? 뭐라고요? 요양원에서 일한다면서 할머니들한테 접근해서 유산 뜯어내는 사기꾼들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복자가 벌떡 일어났다. 성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서가 억울하게 외쳤다. 저는 정말 할머니가 좋아서. 하? 70살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미영이 비웃었다. 아가씨,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요양원 직원이 특정 어르신한테만 이렇게 잘해준다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엄마, 수지가 울기 시작했다. 왜 우리 엄마한테 나쁜 말해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머, 아이까지 데려와서 연극하네. 성진이 냉소했다. 이런 수법 많이 봤어요. 싱글맘이 어린 딸 데리고 와서 할머니 마음 흔들어 놓고. 그만해. 복자가 소리쳤다.
너희들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민서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어머니 친자식이고 저 여자는 남이잖아요. 친자식? 복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친자식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냐? 친자식이 어머니한테 돈만 달라고 하냐?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민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 성진과 미영이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혈육이잖아요. 혈육? 복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거냐? 어머니 재산 다 빼먹고 요양원에 버리고 또 돈 달라고 오는 게? 복자는 민서와 수지를 바라봤다. 민서야, 수지야. 미안하다. 이런 꼴 보여줘서. 할머니,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가라고. 혈육이고 뭐고 이제 끝이다. 성진과 미영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버렸는지 똑똑히 봐라. 복자의 단호한 말에 성진과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좋아요. 어머니도 나중에 후회하실 거요. 성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 여자한테 다 뜯어먹히고 나서 우리 찾지 마요. 두 사람이 화를 내며 떠난 후 복자는 민서와 수지를 바라봤다. 민서야, 미안하다. 내가 상처받았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만 좋으면 돼요. 우리 민서가 정말 고맙다. 복자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제 진짜 누가 자신의 가족인지 알겠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할 때가 왔다. 복자가 요양원 침실로 돌아오니 이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복자야, 아까 자식들이 와서 소리 지르더니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그보다 민서 씨는 괜찮나 싶어서. 아, 그 사회복지사 아가씨? 그 아가씨 참 불쌍해. 이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그 아가씨 남편이 완전 미친놈이야. 술만 마시면 와서 난리치고. 복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일하는 간병사들한테 들었어. 며칠 전에도 그 아가씨가 근무 중에 남편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폭력 휘둘렀다잖아. 세상에. 그 작은 아이까지 데려와서 엄마 때리는 걸 보여줬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복자는 민서의 얼굴에 있던 멍자국이 생각났다. 그때도 문에 부딪혔다고 거짓말했었다. 다음 날 민서가 업무차 요양원에 왔을 때 복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야, 집에서 혹시 힘든 일 있니?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서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남편이 너를 때리는 거 맞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어떻게? 다 안다, 아이야. 그런데 왜 참고 있느냐? 민서가 복자의 손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이 도박빚 때문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데 어제도 수지 앞에서 저를 발로 찼어요. 돈 없다고 하니까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했어요. 복자의 주먹이 떨렸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니? 신고하면 더 심해져요. 그 사람이 내가 신고하면 수지까지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해요. 그럼 수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요즘 밤마다 악몽 꿔요.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다고 선생님이 상담 권유하셨어요. 복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저런 어린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니. 민서야, 그 사람이 언제 주로 오니? 술 마시고 밤에 주로 와요.
돈 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에 300만 원, 500만 원씩 달라고 해요. 제 월급이 얼마인데? 민서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제 맥주병으로 때린 자국이에요.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서야, 이제 그만해라. 그 사람과 헤어져. 할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수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 법적으로는 아빠니까. 그리고 제가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양육권 뺏어가겠다고 해요. 복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복자는 요양원 상담실에서 원장과 마주 앉았다. 원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 김민서 복지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시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정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민서에게 숙소를 제공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우리 요양원에 직원 숙소가 있긴 한데 아이까지 함께 생활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얼마인지 보세요. 원장이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다. 1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르신, 이게 민서와 수지를 위해 써주세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 이런 큰 돈을.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중에서 가장 값진 곳에 쓰는 거예요. 그날 밤 민서에게 긴급 전화가 왔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서야? 남편이 칼 들고 집에 와서 난리쳐요. 수지가 너무 무서워해서. 전화 너머로 남자의 고함 소리와 수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금 어디 있니? 화장실에 수지랑 숨어 있어요. 경찰 부를까 했는데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민서야, 지금 당장 나와. 요양원으로 와. 하지만 할머니, 괜찮다. 여기 경비도 있고 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당장 나와. 30분 후 민서가 수지를 업고 요양원으로 왔다. 둘 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할머니,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 복자가 떨고 있는 수지를 안아주었다. 수지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할머니, 아빠가 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죽인다고 했어요. 복자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괜찮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원장이 나타났다. 민서 씨, 직원 숙소 준비해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복자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서야, 이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내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딸 같다. 복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할 때가 왔다. 피로 연결된 자식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을 찾았다. 수지가 복자의 품에서 잠들자 복자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각오해라.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민서와 수지가 조심스럽게 자리했다. 박 복자님, 정말 확실한 결정이신가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확실합니다. 자녀분들께 미리 알리지 않으셔도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그럼 부동산 2채, 예금 18억, 그리고 기타 자산 모두 김민서 씨에게 증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할머니,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민서야, 앉아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복자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을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 너야. 할머니, 그리고 수지. 이 아이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손녀 같다. 수지가 복자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수지도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아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서 씨는 앞으로 박복자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돌봐드려야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리고 혹시 박복자님의 친자녀들이 이 증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공증을 받고 증인도 세우겠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성진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왜? 조폭들이 집까지 와서 난리쳤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복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정말 우리 죽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니?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복자가 통화를 끊으려는 순간 성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혹시 그 사기꾼 여자한테 속아서 재산 넘기신 거 아니죠? 복자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사기꾼? 네. 분명 그 여자가 어머니를 속여서. 성진아, 너는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복자가 통화를 끊었다. 10분 후 성진과 미영이 헐레벌떡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왔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성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저 여자 때문에 정신 못 차리시는 거죠?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영도 따라 들어오며 소리쳤다. 엄마, 그 여자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손님들, 여기서는 조용히. 저희가 박복자 할머니의 친자식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계약 같은 거. 성진이 책상 위에 서류를 보려고 하자 변호사가 가렸다. 죄송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분은.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친자식인데. 미영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복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한다고? 복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했느냐? 평생 모은 재산 다 뜯어가고 요양원에 버리고 그게 이용이 아니냐? 어머니, 그건. 민서는 나한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나한테 선물 사주고 맛있는 것 해다 주고. 복자가 민서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봤냐? 성진과 미영이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은 뭐냐? 혈육이라는 말 하려고? 혈육이면 다냐? 복자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을 민서에게 넘겼다. 뭐라고요? 성진과 미영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 미쳤어요? 18억을 그냥? 미쳤다고? 내 돈을 내가 누구에게 주든 내 마음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영이 울먹였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복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앞으로 연락하지도 마라. 어머니. 두 사람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복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그만해라. 너무 늦었다. 복자는 민서와 수지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다. 뒤에서 성진과 미영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복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서 민서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을 찾았으니까. 복자는 수지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우리 수지, 이제 정말 할머니 손녀가 됐네. 정말요? 와. 수지가 기뻐하자 복자와 민서도 함께 웃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1년 후. 할머니, 아침 드세요. 민서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복자 앞에 놓았다. 따뜻한 미역국과 잘 익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고맙다, 민서야. 매일 이렇게 해줘서. 복자는 민서가 마련한 새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3층 주택의 1층을 복자를 위해 개조해서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할머니, 어제 그림 숙제 다 했어요. 수지가 뛰어내려오며 복자에게 안겼다. 이제 10살이 된 수지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우리 수지가 또 뭘 그렸나?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같이 여행 가는 그림이에요. 수지가 그린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게. 아침 식사 후 복자와 민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 어제 변호사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산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민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복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민서야? 사실 이렇게 큰 재산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할머니께 해드린 건 당연한 일인데. 복자가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민서의 눈이 진지해졌다. 재산의 절반을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하면 어떨까요? 복자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나 저처럼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예요. 그리고 수지 같은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너는 정말.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복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요. 복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를 바라봤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정말 너는 천사구나. 할머니,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행복한 거잖아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했다. 민서야,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다.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 재산을 받고도 오히려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할머니. 그래, 민서야. 10억을 기부하자. 내 제안이 정말 좋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할머니가 더 행복하다. 복자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다. 너 같은 딸을 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지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1등 했어요. 우리 수지가 뭘로 1등 했는데?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수지가 발표문을 꺼내며 읽어주었다. 제 가족은 엄마와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할머니보다 더 좋아요. 할머니는 제가 무서워할 때 안아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저를 사랑해주세요.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맞다, 수지야.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뉴스에서 복자의 기부 소식이 나왔다. 박복자 씨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와,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수지가 신나게 소리쳤다. 할머니 유명해졌네요. 민서도 기뻐했다. 별거 아냐.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복자의 옛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성진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뭐 하느냐? 복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어머니 기부 소식 봤어요. 10억이나 기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 남한테는. 복자가 한숨을 쉬었다. 성진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 그만해라. 나는 이제 행복하다. 너희들 없이도. 복자가 통화를 끊고 나서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다. 복자는 민서와 수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진짜 가족을 가졌으니까. 며칠 후 세 사람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수지가 그렸던 그림처럼 손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민서가 물었다. 그럼, 평생 돈 모으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거든. 그럼 앞으로 많이 가요. 수지랑 저랑 할머니랑. 그래, 앞으로 많이 가자. 복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한편 성진과 미영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조폭들에게 쫓기며 아이들은 소년원과 상담소를 오가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가 어머니를 잘못 대했나? 미영이 성진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둘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반면 복자는 민서, 수지와 함께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지야. 민서야.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세 사람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빛났다. 복자는 깨달았다. 행복은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부모를 버린 자식들은 결국 자신들도 버림받는 운명을 맞았고 진심으로 대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였다.